오늘 강의는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의 그 수학과 숫자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에서의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숫자 발달의 특징은 인도는 그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상업에 필요한 수학이 많이 발달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의 수학은 특히나 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했죠. 그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현재는 뭐 힌두교가 또 굉장히 인도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인도에서의 그 수학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종교의 경전에 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숫자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아라비아 숫자가 이름은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인도에서 사용되던 그 숫자를 유럽에 전파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의 좋은 점은 아라비아 숫자의 거의 대부분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죠.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그 세계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인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맨 처음 발견하고 사용을 한 사람들이 그 인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도의 숫자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숫자 0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0이라는 숫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참 상상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숫자 0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0이 없을 때에 0이라는 개념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은 실제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과가 한 개 있다. 한 개 있다라는 표현이 1입니다. 사과가 10개 있다. 그게 10이죠. 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사과를 3개 가지고 있었는데 3개를 줬다. 그럼 난 아무것도 없다.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걸 표시한 것이 바로 숫자 0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숫자 0을 발견하게 된 그러한 그 이유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도에서는 수학과 종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숫자 0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시작된 그 불교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없다 또는 뭐 그러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빌공자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불교의 그 주된 사상인데 이 불교의 그 무의 사상에서 숫자 0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 0을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그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뭐 그러한 걸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위치기수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치기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135를 표현하는 경우에 우리가 135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뭐 13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135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숫자 0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위치기수법이다. 이러한 내용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숫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숫자의 가치가 달라지는 표현법을 우리가 위치기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11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일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 일하고는 똑같은 일이지만은 맞먹으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1학년이 4학년한테 뭐 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혼나겠죠. 요 일과 요 일은 같은 일이지만은 가치가 틀립니다. 즉 요 일과 요 일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10배의 가치가 있고, 또 요 일과 요 일은 또한 1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일이지만은 일이 위치하고 있는 요 위치에 따라서 요 일의 가치가 틀려지게 된다. 이건 하나, 요건 10, 요건 100,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가 틀려지게 되는 이러한 그 숫자의 표현법을 우리가 위치기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위치기수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0을 사용해서 우리는 101과 110, 즉 101과 110 등의 위치기수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2자리가 없지요. 12자리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0이라는 숫자 또는 기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101이라는 숫자에서는 12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1의 자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1의 자리에 0을 집어넣어 가지고 1의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위치기수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일에 0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101과 110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일자 2개 쓰는데, 그렇죠? 똑같이 일자를 이렇게 2개 쓰는 건데, 이 일자 2개 쓰는 거 가지고 101과 110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0을 사용해서 10의 자리가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10의 자리에 0을 집어넣고, 1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1의 자리에 0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01과 110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일자 2개와 0자 하나로 이루어진 숫자인데, 이러한 위치기수법을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숫자 0을 사용해서 이러한 위치기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숫자 0의 사용 효과는 큰 수와 작은 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로마 숫자나 중국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 1, 10, 100, 1000을 표현하는 것이 각자 10에서는 뭐 어떤 기호를 쓰고 100에서는 어떤 기호를 쓰고,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에서 봤던 이집트 시대에도 우리가 10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문자, 100을 나타내는 문자 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큰 수에 그 해당되는 수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숫자 0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10보다 10배 큰 수,
공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100보다 10배 큰 수, 100에다가 0 하나 붙이면은 10배가 큰 수가 됩니다. 또 1000, 이거, 예. 자, 1000에 0자 하나 더 붙이면은 만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0자 하나씩만 덧붙이게 되면은 10배 큰 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즉, 숫자 0을 가지고 굉장히 큰 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1, 그렇죠? 0.01, 0자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0.1보다 10분의 1 작은 그러한 숫자를 만들 수 있고, 또 0.001 숫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10분의 1만큼 작은 그러한 작은 수를 갖다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0은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는 0의 기호로서 위치기수법 사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큰 수와 작은 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또 다른 그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점은 다양한 수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수사. 예,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갖다가 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10, 100, 1000 이러한 단어들이 수사입니다. 영어로는 1, 2, 3, 100, 1000 이러한 것들이 수사가 되겠고요. 일본 말로는 이진이 산시 그런 게 바로 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뭐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1억이다 그렇게 큰 수를 사용할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 인구가 1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수와 작은 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은 청정, 뭐 순식, 모호, 공호, 불가사의 이러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에 지금은 숫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정하다, 뭐 깨끗하다라는 표현이죠. 뭐 모호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 공허하다, 뭐 마음이 좀 비어있다. 불가사의,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단어들은 원래 인도에서 유래가 된 단어들이고, 원래의 인도에서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큰 수와 작은 수를 표현하는 그러한 수사였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중국의 숫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는 음수를 사용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수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음수가 없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뭐 영하 3도다. 뭐 돈 100원을 손해봤다. 이렇게 했을 때 음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도입된 것은 유럽에서도 한 200~30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음수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음수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음양사상이에요. 음양사상은 뭐냐? 모든 사물에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러한 상대적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사상이 음양사상입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음양사상은 한국에도 전례가 돼서 우리 조상들도 사용했던 그러한 그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다. 남자에 대응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 여자가 있어요. 그래, 남자를 양, 여자를 음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자의 기운을 양기,
여자의 기운을 음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마찬가지로 음양사상에서 남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음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데서 유래가 된 거고요. 하늘을 양이라고 하면은 하늘과 상대되는 개념, 땅, 이걸 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 중국 사람들은 짝수를 양이라고 생각했고, 짝수에 상대되는 개념, 홀수를 갖다가 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음양사상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존재했는데요. 이 음양사상을 이용해서 중국인들은 음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1, 2라는 이러한 숫자가 있죠. 1,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1이라든가 2라는 이러한 숫자에 상대되는 개념 해서 이걸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 1이 양이다. 그러면은 음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냐? 뭐에 의해서? 음양사상에 의해서 1의 음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개념, 2의 음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에 상대되는 개념, 음의 개념, 마이너스 1이다. 2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개념, 마이너스 2다. 이러한 개념을 뭐에 의해서, 음양사상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하자고 하면은 음수라는 개념을 고대 중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양에서도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3개 가지고 있는데 4개를 달라고 한다. 그럼 뭐냐 이거죠. 나는 3개밖에 없는데 4개다. 1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개가 부족하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음수의 실생활에서의 사용 자체가 유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사용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고대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음수라는 개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 사용하게 된 그러한 근거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이 음양사상에 의해서 음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음수라는 개념을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숫자와 중국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 이러한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하면은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그러한 그 숫자 개념, 수학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